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여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갓 태어난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민서와 민우.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생명체였다. 간신히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지에게는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깨셨네요. 산후조리사 김씨가 방에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아기들 분유 먹일 시간이에요. 민지는 피곤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출산 후 회복은 예상보다 느렸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은 여전히 심했다. 하지만 쌍둥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김씨가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물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피곤해요. 당연하죠. 쌍둥이를 낳은 후에는 회복이 더 오래 걸려요. 게다가 수술까지 했으니 김씨는 민서에게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김씨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 준호가 고용한 이 산후조리사는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경험이 풍부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때때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민지를 불편하게 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한 그 눈빛이. 여보, 일어났어? 준호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인 그는 아내가 출산한 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민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회사에 안 가? 점심 미팅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야. 준호가 말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민지는 머리를 가로젓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직도 배 부위가 아팠지만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디 가요? 김씨가 물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조금 걸어보려고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출산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는 이상한 감각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상해?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오늘 오후에 엄마가 올 거야. 준호가 말했다. 도움이 될 거야. 민지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온다는 말에 내심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항상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출산 이후로는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알았어.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서둘러 준비했다. 가봐야겠어. 저녁에 일찍 올게. 그가 떠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씨는 이제 민우에게도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민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앉았다. 아기들 좀 안아봐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다. 김씨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민우를 먹이던 것을 멈추고 아기를 민지에게 건넸다. 조심하세요. 아직 너무 작아요. 민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제 겨우 일주일 된 생명체였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민지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도 느껴졌다. 마치 이 아이가 낯선 것처럼. 왜 그렇게 보세요? 김씨가 물었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았죠. 김씨가 빠르게 대답했다. 둘 다 남편분을 쏙 빼닮았어요. 민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이 준호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신생아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들었기에 그녀는 그 생각을 접었다. 오늘 산부인과 검진 있으시죠? 김씨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후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기들 잘 돌볼게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다. 왜인지 김 씨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이 단순히 초보 엄마의 불안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김 여사는 항상 그렇듯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어머님, 민지가 인사했다. 많이 좋아졌구나. 김 여사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직 창백해 보이긴 하지만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곧바로 쌍둥이에게 관심을 돌렸다. 우리 귀여운 손주들. 그녀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우리 준호를 닮았구나. 민지는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비됐니? 병원에 데려다 줄게. 김 여사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마쳤다. 쌍둥이를 김 씨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애들 정말 건강해 보이더구나. 우리 집안 유전자가 강한가 봐. 민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생각 중이니? 김 여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쌍둥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직장으로 복귀하면. 민지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커리어를 못마땅해 했다. 유명 건축사무소의 건축가로서 민지의 경력은 출산 전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일을 그만두기를 바랐다. 아직 복귀 계획은 없어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는 산부인과로 향했다. 출산 후 첫 검진이었다. 정상적으로 회복 중이시네요. 의사가 진짜로 말했다. 제왕절개 상처도 잘 아물고 있고요. 선생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이상한 감각이 들어요. 마치 내 아이들이 내 아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의사는 민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산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어요. 혹은 단순히 모성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럴까요? 민지가 불안하게 물었다. 보통 많은 산모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해요. 특히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몸과 마음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대? 김 여사가 물었다. 괜찮대요. 정상적으로 회복 중이래요.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자. 준호가 일찍 올 거라고 했잖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친구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민지야, 좀 어때? 아기들 보고 싶어. 언제 방문해도 될까? 민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내일 오후에 와줄래? 너 보고 싶어. 수진은 민지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회사 동료였다. 그녀는 민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집에 도착하자 김 씨가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다. 검진은 어떠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기들은 잘 있었나요? 네, 아주 얌전했어요. 방금 둘 다 먹이고 재웠어요. 민지는 아기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서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김씨, 민지가 물었다. 혹시 출산 당일에 다른 쌍둥이 출산도 있었나요? 김씨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날 산부인과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민지가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지는 다시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민지와 아기들을 보며 기뻐했다. 오늘 어땠어?
그가 물었다. 괜찮았어. 민지가 대답했다. 검진도 잘 끝났고. 다행이네. 준호가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있을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내가 대신 준비해뒀어. 민지는 놀랐다. 너 출산 휴가 중이잖아. 근데 그 프로젝트는 중요하니까 내가 대신 준비했어. 걱정 마. 민지는 당황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 프로젝트야. 내가 발표할 거야. 지금 상태로 어떻게 발표를 해? 준호가 의아해했다. 아기들도 있고 내 몸 상태도 그렇고. 나 괜찮아.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책임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 아기들이 더 중요해.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아기들이 우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준호가 먼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쌍둥이가 울 때마다 일어나 그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인지 그 의문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산후 우울증일 뿐이야. 하지만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피곤한 눈으로 일어났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김씨만이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씨가 인사했다. 잘 주무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못 잤어요. 아기들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은 제가 밤에 더 자주 볼게요. 좀 쉬셔야 해요. 민지는 감사의 말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수진이 온다는 생각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아기들이 깨어나자 민지는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김씨의 도움으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민서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이 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민지가 말했다. 김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거죠.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씨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서의 귀 뒤에 있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마치 붉은색 반점 같았다. 오후가 되어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선물 가방을 들고 와서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지야, 정말 보고 싶었어. 수진이 말했다. 어떻게 지냈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힘들지만 괜찮아. 너는? 평소처럼 바빠. 사무실은 네가 없어서 조용해. 수진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수진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 같았다. 그냥 좀 피곤해?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기들 보러 갈래?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두 사람은 아기들의 방으로 향했다. 김씨는 그들이 들어오자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씨가 수진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대답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엽네요. 수진은 쌍둥이에게 다가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와, 민지야. 정말 내 눈을 닮았어. 민지는 놀랐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이 준호를 닮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특히 눈 모양이 너랑 똑같아. 민지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실 그녀도 아이들의 눈이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준호를 닮았다고 해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했었다. 두 분 차 한 잔 드실래요? 김씨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김씨가 방을 나가자 수진이 민지에게 속삭였다. 저 아줌마는 누구야? 산후조리사야. 준호가 고용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때? 도움이 되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냥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 그리고 민지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내 아이들이 내 아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 수지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 민지가 급히 말했다.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 산후 우울증 아니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느낌이야.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 모성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민지는 고마운 마음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근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무슨 근거가 있어? 그냥 느낌만으로는. 오늘 민서의 귀 뒤에 점을 발견했어. 민지가 말했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민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출산 직후에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이상해. 제왕절개 후 마취가 깨어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출산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 민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진통이 시작됐고 준호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가 태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긴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 마취가 풀렸을 때는 이미 회복실에 있었고 아기들은 신생아실에 있었어. 아기들을 언제 처음 봤어? 수술 다음 날이었어. 그때 김 씨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고.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빨리? 보통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놀랐어. 하지만 준호가 이미 다 준비해뒀대. 두 사람의 대화는 김 씨가 차를 들고 돌아오면서 중단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김 씨가 차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세 사람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진과의 대화로 인해 그녀의 의심은 더 커졌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또 올게. 수진이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민지야, 내 직감을 믿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조사해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 떠난 후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민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준호가 물었다. 이메일 확인하고 있어. 민지가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병원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다. 자신이 출산한 날 다른 쌍둥이 출산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시도였다. 오늘 수진이 왔다며?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응, 오후에 잠깐 들렀어. 어땠어? 좋았어. 아기들도 보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준호야, 내가 출산했을 때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준호는 약간 긴장한 듯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별일 없었어.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어. 왜 내가 아기들을 바로 보지 못했을까? 의사가 내 상태가 안 좋아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기들은 신생아실로 갔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럼 김 씨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용한 거야? 준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출산 전부터 알아봐둔 거야. 네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구나. 민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설명은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아기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민서의 귀 뒤에 있는 점, 민우의 눈썹 모양, 그리고 두 아이 모두의 손가락 생김새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어디 가세요? 김 씨가 물었다.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려고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직 몸이 약하신데? 괜찮아요. 조금만 걸을 거예요. 민지는 집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병원에 가서 내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지금? 응.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1시간 후에 병원 앞에서 만나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수진아. 1시간 후, 두 사람은 민지가 출산한 종합병원 앞에서 만났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미치지 않았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산부인과 접수처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다. 지난주에 이곳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제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한 후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간호사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이민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출산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 보고서와 아기들의 초기 검사 결과요. 간호사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절차상 의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누구셨나요? 김태준 선생님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사라진 후 수진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 풀어. 뭐든 알아내겠지. 민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약 15분 후 김태준 의사가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민지 씨, 어떻게 지내세요? 회복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 출산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이요. 제왕절개 과정, 아기들의 상태, 그리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다른 쌍둥이 출산이 있었나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의사는 민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민지와 수진은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이민지 씨,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아기들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제 아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산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실제로 꽤 흔합니다.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에요. 제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컴퓨터로 향해 뭔가를 입력했다. 내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의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입력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민지가 긴장하며 물었다. 의사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수술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어떤 정보요? 수술 시간, 참여 의료진 일부의 서명 등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그날 다른 쌍둥이 출산이 있었나요? 의사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또 다른 쌍둥이 출산이 있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아이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정확한 정보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 쌍둥이 중 한 명은 출산 직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수진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사가 서둘러 덧붙였다. 당신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아이들을 바로 보지 못했는데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신생아 팔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고유한 아이디가 있는 팔찌를 착용합니다. 그 팔찌는 어디 있죠? 민지가 물었다. 보통은 태어날 때 부모에게 줍니다. 기념품으로 보관하시라고요. 민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저는 그런 팔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DNA 검사 같은 것?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민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를 받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지와 수진은 병원을 나왔다. 민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수진이 그녀를 위로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해. 내 직감이 맞았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세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친구랑 잠깐 나왔어. 왜? 집에 와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빨리 집에 와.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집에 오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같이 갈까?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혼자 가볼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조심해.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민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을 열자 준호가 거실에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가 물었다. 수진이랑 잠깐 나갔다 왔어. 민지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뭐라고 했는데? 네가 의료 기록을 요청했다고.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DNA 검사를 신청했다고. 민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그랬어. 알 권리가 있잖아. 무슨 말이야? 무엇을 알 권리? 준호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인지 의심스러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네 아이들이지. 그럼 왜 내가 출산 직후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지? 왜 신생아 팔찌가 없지? 왜 의료 기록이 불완전하지?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다 뭔 소리야? 너 산후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 이건 우울증이 아니야. 민지가 소리쳤다. 나 미치지 않았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다. 네가 뭘 알고 있는데? 그날 다른 쌍둥이도 태어났어. 민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상태가 심각했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말해봐. 민지가 다그쳤다. 내가 옳은 거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씨가 유모차를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민지와 준호를 보고 멈추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기들 바람 좀 세게 하려고 나갔다가 왔어요. 민지는 김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기들 어디 있어요? 여기요. 김씨가 유모차를 가리켰다.
민지는 재빨리 유모차로 다가가 아기들을 확인했다. 쌍둥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서의 귀 뒤를 확인했다. 점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김씨, 민지가 물었다. 출산 당일에 대해 뭐 알고 계세요? 김씨는 당황한 듯했다. 저는 그날 병원에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요? 그럼 누가 당신을 고용했죠? 김씨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김씨와 눈을 마주쳤다. 나가주세요. 준호가 김씨에게 말했다. 잠시 아내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김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민지는 쌍둥이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고 소파에 앉았다. 이제 말해. 그녀가 준호에게 요구했다. 모든 걸 다.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지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뭘 알게 될 줄 몰랐다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네가 출산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 어떤 상황이? 우리 아이들이? 준호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다.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태였어. 민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의사가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고 했어. 소생 가능성도 낮다고. 그래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쌍둥이도 태어났어. 그 부모는 그들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어. 민지는 입을 닫았다. 설마 네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 준호가 계속했다. 우리 아이가 살 가망이 없다는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부모 없는 건강한 쌍둥이가 있었고 내가 아이들을 바꿨다고?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도와줬어. 기록도 수정했고 모든 게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 민지야. 민지는 그녀의 팔에 안겨있는 아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이 아이들은 고아가 될 뻔했던 아이들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족을 주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가족을 주었어. 내 아이들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친자식들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출생 직후 사망했어.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 있어. 상태가 매우 위중해. 민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동의도 없이? 너는 마취 상태였어. 준호가 해명했다.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었어. 의사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래도 이건 불법이야. 민지가 소리쳤다. 아기를 바꾸다니. 이건 범죄라고. 알아. 준호가 울먹였다. 하지만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이 중 하나는 이미 사망했고 다른 하나도 살 가망이 없다는데. 그리고 이 쌍둥이는 부모가 없었어.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팔에 안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동안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명체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친자식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싶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준호는 놀란 듯했다. 지금 당장.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넌 그 의사들 모두 다. 민지야, 제발. 준호가 애원했다. 이건 모두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한 거? 민지가 비웃었다. 내 아이를 빼앗아 놓고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일어나 아이들을 유모차에 다시 눕혔다.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진정해.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는 놓으라고. 민지가 소리쳤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이를 보고 싶다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병원으로 향했다. 민지는 유모차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녀는 이미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친자식 중 하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는 의사를 찾았다. 김태준 의사는 그들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진실을 알게 되셨군요. 의사가 말했다. 네, 민지가 대답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들이 보였다. 의사는 그들을 가장 안쪽의 인큐베이터로 안내했다.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민지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상태가 어떤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위중합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기. 준호는 그녀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민지야.